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하죠.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세 분 다 뭔가 훤하십니다. 네. 봄이 오려나? 그런가요? 명절 때 잘 쉬어서 그런 거 같아요. 저희는 빈집에 소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예, 너무 그죠? 창고가 든든하죠. 근데 그거 소 한 마리 받고 나서 예.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성격이 딴다 이러면서. 네. 아니 예. 근데 보니까 아슬아슬했어요. 저희가 6억 조금 넘게 받았는데 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저희 한 10배쯤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56억, 뭐 50몇 억 이렇게씩 받았는데 예, 교섭단체니까요. 예, 네. 거기는 이미 당 자산이 수백억씩 있어요. 네. 당 그 소유의 당사 건물도 있고, 그 지금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해서 몇백억씩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일가구 1주택이면은 안 팔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를 놓죠. 예. 공간이 남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보통 그 당사 건물 전체를 사갖고 세를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돈이 들어오는 구조고 저희는 얼마 전까지 당 계좌에 잔액이 빵원이었다가 이제 들어와서 당직자들 월급도 이제 주기 시작해야 되고 예. 뭐 월세도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저희 6억 받은 것만 보도가 다 나가고 저도 이거 거대 양당이 뭐 예. 55억씩 받은 건 기사가 한 줄도 안 그런데 이제 나가요. 신인규 변호사님도 할 말 많을 거예요. 이게 사실 이번에 개혁신당이 양정수 의원 이제 영입하면서 이제 좀 비판을 많이 받으셨는데 예. 저는 뭐 그것도 비판 지점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만은 더 본질적으로 이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국민들의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받들지도 않는데 지금 정당들한테 우리의 혈세가 들어간다라는 게 국민들의 반감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떤 제도 폐지 이런 거 외치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국고보조금만큼은 좀 폐지를 하고 전 국민들께 정치 참여 후원 바우처를 드려서 국민들이 국고보조금을 정하게 하자. 이게 저희 민심동행의 정치개혁 저희 공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도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예산을 듭니다. 국민들한테 일단 나눠준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그렇죠. 곳에다가 주게 하자.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규정을 정해놓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에서 의석으로 배분하니까 또 기득권의 기득권이 되는데 네. 이 국고보조금 지금처럼 배분하는 걸 폐지하고 차라리 국민들께서 정치후원 바우처로 참여를 하면은 훨씬 저는 국민들의 뜻을 더 받드는 정당들이 되지 민주당이 않을까. 하실 말씀이 아니,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좋으나 예. 이게 너무 이제 좋지 않습니까? 이 정당 정치라는 거 그다음에 입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돈이 국민들이 세금을 왜 많은 돈을 주느냐? 일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일 안 하고 매일 쌈박질만 하면 이 돈이 정말 그들한테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인규 위원장처럼 이런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돈을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받으면서 좀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양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미 많이 받으신 분의 그런 여유가 느껴지는. 그건 늘 받아왔어요. 혈색이 너무 김영남 좋으시니까. 의원님도 많이 받아보셨어. 아니 뭐 제가 받은 건 한 번도 없고요. 김용남 의원님 이번에 받은 받으신 것도 거고. 예전에 대기업에 계실 때는 많이 받으셨죠. 상대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6억 받을 때 여기 예. 민주당은 56억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건 하나도 예. 없습니다. 리틀 테니스님, 신인규님, 민주당서 공천 하나 참 이 양반 마음에 듭니다. 독서량이 왠지 풍부하게 느껴지는 이라는 댓글 달아주셨네요. 독서량이 느껴진다.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근데 전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권이 더 높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네.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대로 워낙 지금 이 기득권이 정치권에 너무 강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가 경쟁이 더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할 지점이 매우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요 독일 순방 취소했지 않습니까? 이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상황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작년 2023년에는 거의 매달 해외 순방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도 자주 나가니까 핑계를 엑스포 유치 활동이다. 그러면서 예산도 원래 책정되어 있던 순방 예산의 거의 3배를 썼죠. 근데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119대 29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도 또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12월에 갔단 말이죠. 그때 비난이 들끓고 나니까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1월 달에 잡혀 있던 터키 방문을 슬그머니 취소를 했어요. 그때 터키가 원래 계획에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독일은 그 국빈 방문이란 말이죠. 네네. 국빈 방문을 4일 전에 취소한다? 그 전에도 해외 순방 일정이 수년되거나 취소된 적은 있었는데 그거는 뭐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창궐 때문에 네.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네. 뭐 이런 정말 엄청 누가 큰일이죠, 봐도 그게. 국가적 재난이나 안보상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수년된 적은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별다른 이유 없이 국빈 방문이 갑자기 취소된 적은 없거든요. 아무리 이유를 따져봐도 그냥 방문 국가가 도이치라는 거 외에는 못 찾겠어요. 도이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도이치는 예. 근교예요. 예. 네? 그쪽에서는 도이치는 근교라서 독일 은행이 뭐예요? 도이치. 도이치방크. 그렇죠. 독일 차는 뭐예요? 도이치. 도이치 모터스. 모터스. 그 도이치가 그렇죠. 독일이죠. 도이치 네. 모터스는 주가가 참 많이 오르락내리락 오히려 오히려 하죠. 도이치라는 말을 더 씁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오는 것보다는 도이치 특검. 도이치 이렇게 특검. 그렇죠, 거 그렇죠. 쓰고.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독일, 덴마크 순방 취소 이 부분은요. 한마디로 국정을 너무 장난스럽게 해요. 장난스럽게 한다. 장난스럽게 한다. 장난스럽게 한다는 건 뭐냐면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내키는 대로 한다고 하시죠. 우리들이 보통 친구들하고 약속을 할 때도 네.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그 친구를 버림받는 친구들이 뭐냐면 약속 하루 이틀 남겨놓고 카톡으로 야, 나 바빠서 미안한데 사정이 생겼어. 야. 약속 취소하자. 예. 뭐 며칠 뒤로 옮기자. 이런 애들 별로 아니거든요. 예. 같이 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독일과 덴마크를 가는 부분들이 국빈 방문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는 외교라면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이 취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아니면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용산에서 하는 말은 국내 상황이 심각하다. 국내 상황을 돌봐야 된다는 변명을 한단 말입니다. 예. 언제부터 국내 상황을 그렇게 돌보지 못해서 해외를 그렇게 뻔질나게 나갔습니까? 예. 국내 상황이 2년 동안은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독일을 가는 국빈 방문에 김건희 여사를 데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고약하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한테 박절하게 놔두고 갈 수 없어서 예. 대통령이 데려가는 취소한 게 것도 박절하고 그럼 놔두고 그런 가는 얘기들이 것도 나오기 박절하고. 때문에 정말 국정을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신민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는 예.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그래서 네. 그렇게 세계 일주 다닌다는 비판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 예산 부족해가지고 더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또 좋아하는 해외를 나가지 못할 만큼 얼마나 속사정이 깊게 골마 있길래 이런 결정을 했는지가 일단 좀 의문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 서영주 대변인이 말씀대로 너무 좀 즉흥적인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징하는 걸로 이제 구술천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구가 이제 구술을 했기 때문에 고집이 세시다는 거고 네. 이제 술이라는 게 이제 즉흥성. 이제 즉흥적인 결정을 하신다는 거고 예. 이제 천이 이제 천공을 비롯한 비선들 논란을 제가 구술천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예. 이 술이라는 것처럼 이분이 또 즉흥적인 결정을 계속합니다. 과거에도 네. 한동훈 위원장하고 갈등이 있을 때 민생대 토론회 30분 만에 감기를 이유로 취소하다가 맞아요. 그 다음날 진짜 추운데 그 예. 서천 피해 현장에 화재 피해 현장에 나타나셨거든요. 눈 맞으면서.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 중요한 일정도 막 기분 따라 그냥 취소했던 분이 이제는 해외 일정까지 국빈 방문까지 이렇게 취소를 하니까 기업들은 이미 다 비행기 티켓이나 호텔 다 예약했다가 위약금 물고 또 독일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신용도가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이런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